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여기 카드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보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시는 여자 구독자님들께서는 여자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또 올려달라라는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배우자하고 너무 성격이 잘 맞아서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시면 댓글에 숫자 7 한번 올려보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보시려고 이렇게 하시던데 아마 7이 안 올라올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연애할 때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참 제가 많은 상담을 하는데 의뢰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까? 그런 사고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물며 사소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작은 사건, 사고들에 있어서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의견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이상 각자 따로 살면서 서로 형성되었던 서로의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연애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판단에 따라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니까 결혼 별거 없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주위의 그런 믿고 싶은 말을 믿으면서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느낌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 미래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의 연속에서 어떤 거 있어요? 정말 작게는 치약 하나를 사도 난 이 치약을 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 아이의 진로는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쪽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또는 이사를 해야 된다, 어느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맞춰가 보려고 하죠, 부부가.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참자,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라고 하던데 내가 참자, 내가 이해해보자, 대화해보려고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상대방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고 일방의 노력만으로 계속해서 이 부부 생활이 영위하게 되는 경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노력이 일방의 노력으로만은 그 부부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만 크게 희생하거나 한쪽만 크게 참는 관계는 언젠가 뻥 하고 터져버리기 망정입니다. 그 전에는 그 터져버리기 위한 그 갈등의 정도가 점점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뻥 터지고 나면 남자분들 입장에서 남편분들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이 여자가 선택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면서 그만큼 많이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탁 터지고 나면
도저히 이 사람과는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정말 그동안 많이 참으셨거든요.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녀들도 있고 생활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면 유지조차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슬프지만 대한민국 현실 부부의 삶이거든요. 정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유쾌하진 않지만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사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뭐 내 가족,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내 자식이 먹고 쓸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분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소중한 돈을 우리 가족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쓰여져야 하는 돈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걸 쓰고 있다? 또는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못 참는 거죠. 찍힌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찍힌 월급이 진짜인 것처럼 하고 아내분에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나머지 돈으로 자기 생활을 누린다라는 판단이 될 때 아내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 돈을 전부 내 가정을 위해서 모두 소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 사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동업관계죠. 우리 가정이라는 이 사회,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이 동업에 대해서 청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주식을 한다, 라는 이런 등의 이유로 이제 뭐 큰 돈을 이제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게 했을 때 그 원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역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죠? 정말 예전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잠깐 떠오르는데요. 남자의 외도는 한두 번은 눈 감아 주어야 한다.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 누가 그런가요? 요즘은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단 한 번의 외도도 참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여자분들의 경제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주는 생활비가 없으면 안 돼서 예전에는 여자들이 부정행위를 남편들이 외도를 하더라도 이걸 참고 산다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분들 때문에 참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요. 참는다면, 근데 안 참는다면 그런 이유로 참겠다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 경우에 남편분들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만을 참아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저도 참 씁쓸한데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을 참아달라고 하시려면 처음에 왜 배우자 몰래 그렇게 외도를 하셨는지, 외도를 하실 때 그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이혼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들은 결국에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왜 본인의 욕심을 따르셨는지 저는 그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 사유도 굉장히 아직도 유효한 사유라고 판단이 돼요. 배우자 및 시댁가족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현재 많은 부부들이 아직은 며느리 입장에서 명절이 되면 시댁부터 방문하고 시댁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물론 사회적인 간섭을 제가 전부 다 이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치는 않지만 시댁 친정의 대우가 동일하다거나 최소한 뭐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며느리 입장에서 들지 않는다면 이를 이혼 사유로 이제 며느리들이 삼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시어머님들이 자녀가 장성했죠. 요즘에 결혼을 30대, 40대 하니까요.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아들 집에 방문해서 비번을 열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반찬 확인하고 집 청소 상태 확인하시는 어머님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는 어머님들이 단순히 집안 확인의 수준에서 그칠까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시어머님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막 가슴 속에 막 사무칠 정도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결혼 전에는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대우라는 것이죠. 많은 딸들이, 뭐 저 포함입니다. 많은 딸들이 결혼 전에는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크잖아요. 애지중지한 딸인데,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우를 하시는 이런 시댁 어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에 원수를 들인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잘 대해주면, 서로 잘 대해주면 좋잖아요. 어머님하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고요. 5번째는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입니다. 요즘에는 가정폭력을 그래도 전보다는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그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법정에 가면 많은 남편들이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뭐 잘못을 뉘우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남녀 관계가 아니라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 피해자는 겁에 질리게 되고요. 심한 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 정상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송 도중 만나게 된 경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어요, 이분이. 배우자로부터 맞아서 안화골절이 온 겁니다. 안화골절이라는 것은 여기 안화, 눈 밑에 이 뼈를 말하는데요. 이 뼈가 이미 부서져 있었고요. 갈비뼈 골절로 창밖으로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리뼈까지 골절이 돼서 이제 그 목발을 짚고 오셨습니다. 상대방이 부엌칼을 들고 쫓아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살인 행위지 부부간의 단순한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폭력행위가 처음에는 이렇게 수위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경미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이 정도 폭행까지 오기까지 정말 십수년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으셨을지 저는 참 감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지켜본 그 자녀의 고통이 어땠을지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직업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도 더 확고해졌는데 어떤 경우에도 손찌검을 하거나 손이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정살림을 부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남자들도 이유가 있듯이 이혼을 결심한 여자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접하는 제 마음도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혼이라면 저는 그 이혼을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까지 오기 전까지 서로 각자 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미 회복하기에 너무 먼 길을 온 경우에는 저는 서로 각자의 삶을 응원해주고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자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도 이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단순히 이혼이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저를 힘나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